안녕하세요. 리치가이드 부자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기 전이라면 전세, 월세 중 어떤 것을 살아야 할까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부자가 되고 싶거나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특히나 젊을 때 월세를 사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전세 살 돈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왜 전세보다 월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사는 이유, 전세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세자금 대출 이자 비용이 월세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월세 내는 것보다 매달 조금씩 돈을 더 아낄 수 있으니까 저축하는데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라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어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고 하면 주변으로부터 그래도 좀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세를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젊으신 분들 중에서 나는 어디 투자할 생각도 없고 투자에 대해 앞으로 공부할 생각이 없다 라고 하면 저는 전세가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매달 저축액을 늘리는 방향이 더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겠죠? 혹은 다른 케이스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한다면 1, 2년 정도는 전세를 살면서 공부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를 통해 아끼는 돈으로 투자를 직접 병행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세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부자가 되려면 돈을 굴려라, 복리 효과를 누려라 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전세를 살게 됐을 때 내 목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돈이 굴러가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년 전세를 살든 4년 전세를 살든 내가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원금 회수만 됩니다. 하지만 물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그 원금이 실제 원금의 값어치보다 더 낮아지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목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투자 공부를 하다가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투자할 돈이 모자라서 부를 늘릴 수 없습니다. 즉,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할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언제 투자에 대해 공부를 더 하게 될까요? 투자할 돈이 없으면 투자 공부를 하더라도 돈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공부할 동력이 떨어집니다. 애초에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다음 단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준 전세금을 어디다가 쓰는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나요?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다른 유망한 곳에 집을 삽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셈인 것이죠. 만약 집값이 오른다면 집주인의 자산은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간 전셋집의 집값도 오른다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전세금 올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약이 2년이었다면 2년 동안 전세 살면서 아끼고 모았던 돈을 전세금을 올려주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아놓은 돈이 굴러갈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꼴이죠. 반대로 만약 집값이 떨어진다면 더 큰일이 납니다. 내가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새로운 세입자가 낸 전세금을 집주인이 받고 그걸 다시 나에게 주면서 나가게 되는데요. 전세가가 낮아져서 내가 낸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목돈이 크면 클수록 심리적으로 더 불안해지고 법적 소송으로 가거나 하면 정말 피곤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거지 이동과 관련해서 월세와 비교했을 때 이사가 힘들어지는, 즉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 바로 전세입니다. 마지막 단점은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각종 전세 사기 수법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을 모은 목돈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월세는 어떨까요? 월세의 장점은 보증금이 낮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가 작고,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가볍게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작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목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S&P 500에만 투자하더라도 연평균 7에서 8% 정도 수익을 낸다고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능력이 없더라도 요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유튜브나 신문기사 등을 통해 경제 흐름을 파악하여 투자할 때를 안다면 7에서 8%가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ETF 중에 2배 레버리지, 3배 레버리지 상품인 QLD나 SSO, TQQQ 같은 것들을 좀 섞어준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관심이 평소에 있으셨다면 레버리지를 쓰든 갭 투자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전세로 아낄 수 있는 비용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월세로 살면 소소하지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겠죠? 대략적으로 월세액의 10%를 돌려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투자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거에 삼성전자를 샀으면 부자가 됐을 거라는 둥, 엔비디아를 샀으면 몇 배가 됐을 거라는 둥, 이야기를 듣는 거랑 자신이 직접 투자해서 그런 수익을 누려보는 거랑은 굉장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몇 배가 오르든 엄청 떨어지든 그것을 겪어보고 본인의 멘탈이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겪어보는 것도 정말 투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 투자를 했고 투자 대상에 대해 공부하는 과정, 투자를 실패하더라도 왜 실패했는지 분석하는 것들이 모두 큰 부자가 되는 길에 있어서 필수적이거든요. 이런 투자를 직접 경험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월세가 좋은 것이죠. 그럼 월세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버는 소득에서 평소 지출을 제외하고 저축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월세가 90만 원이라서 여유 자금이 10만 원이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 현금 흐름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월세 비용이 더 낮은 곳으로 살 곳을 정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비싼 곳으로 가기보다는 젊었을 때 좀 더 고생하는 것이 늙어서 고생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월세가 저렴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전세 사는 일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공부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게 어려우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소수인 것이겠죠? 세 번째는 투자가 망하는 경우인데요. 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전세 설명했던 부분에서 말했던 것과 같이 기본적인 공부가 될 때까지는 전세를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소정의 금액으로라도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겠죠? 혹자는 투자해서 떨어지면 전세가 더 나은 것 아니냐고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잃더라도 경험치가 쌓이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사업이 아닌 투자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다면 리스크는 회피하면 안 됩니다. 대신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산이 떨어질까봐 사지 못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합니다. 투자는 긍정적인 사람이 돈을 벌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전세와 월세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월세가 부자가 되는 길 같으신가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